안녕하세요. 토커바웃 아트 토커 김찬용입니다. 저희가 하나생명 라이프 플러스와 함께 이제 무료 강연 현대미술의 풍경이라고 현대미술 나누는 오프라인 강연을 좀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다양한 현대미술에 대한 질문을 사실 포스트잇 이렇게 붙여서 해주시고 추첨도 하긴 했었는데, 제가 강연 때 작품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수다를 많이 떨다 보니까 답변 못 드렸던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 중에 저희가 콘텐츠로 현대미술에 대해 같이 생각 공유할 수 있는 질문들을 에디터님이 뽑아주셔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고 현대미술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미술은 그 시기에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현대미술은 낯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미술하고 친해지는 방법은 저는 많이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보기 시작하다 보면은 그 현대미술 안에서도 나의 취향이라는 게 생길 수 있고 각자 나름의 예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시대에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상징 예술로 남게 될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저거일 것 같아. 실제로 20세기에도 뭐 입체파, 야수파, 미래파 뭐 같은 시기에 나온 게 온갖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반세기 지나고 역사가 표현하는 게 있고,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덜했다라고 평가받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가는 최소한 반세기 이상 지난 미래가 그걸 보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너무 방관자처럼 이건 어차피 미래가 평가할 거니까 그냥 알아서 보세요 이러는 건 너무 저는 성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나만의 관점을 갖기 위해 많이 보고 나의 생각을 갖는 것, 그리고 그걸 공유하는 것 자체가 현대미술에 다가서고 나만의 이해의 관점을 갖게 되는 지름길이다 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요즘 그 인터넷 막 짤 같은 거 보다 보니까 이게 현대미술이네 뭐 이런 거 막 얘기 나오다 보니까 사실 가끔 볼 때 저도 웃긴 웃는데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와, 이 수준까지 미술이 취급당하고 있구나. 그게 사실 저희 채널에 소개해드렸었던 그 카텔란 같은 예술가의 영향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텔란 되게 재밌는 작가 같은데 제 취향에선 그닥 그 코는 아닙니다. 이 외부자 플러스 내부자의 느낌으로 이렇게 제안하는 건 재밌는데, 저는 성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약간 진지하고 사유의 맛이 있는 예술들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카텔란이 그렇게 해버렸고 그 데이비드 다트나가 먹어버렸고, 심지어 이번에 그 서울대 미학과 학생이었나요? 그렇게 먹어버리니까 그 학생이 이슈가 되고 미술계에서 나름의 자기 포트폴리오를 남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지가 범람하는 시대에 작품이 하나의 그냥 자신을 어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라는 현상이 재밌었어가지고, 옛날에 뭐 다빈치 이런 예술가들은 그래도 금손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건 그냥 나도 그리겠네 이런 느낌으로 보여서 현대미술은 낙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낙서처럼 보이는 것들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뭐 조형성이든 색채든 무엇을 제안했느냐에 따라서 낙서 안에서도 분명한 이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메시지는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약간 폄하하거나 풍자하듯이 보는 것보다는 낙서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내가 진지하게 몰입을 해볼까? 근데 몰입했는데도 이건 아니야 싶으면 그 또한 답이니까 가볍게 접근하시되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투자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사실 제가 100년 몇백 년 전에 가서 그 현장의 분위기를 본 건 아니다 보니까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결국 언어적인 기록으로서 지금은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 기록상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미술이 나올 때는 그 시대는 늘 보통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예 고전으로 가면 또 모르죠. 뭐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예술가들은 누가 보기에도 테크니컬한 예술을 했기 때문에 재료에 있어서의 호불호는 갈렸을지언정 당시에 수많은 의뢰를 받고 많은 것들을 제작했지만, 우리 근대회화라고 보통 얘기하는 인상파 정도 기점부터는 새로운 변화를 보통 다 당황해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미술사 강연 들으셨으면 기억하시겠지만 인상파, 디스당하다가 생긴 이름이죠. 야수파, 디스당하다 생긴 이름이고, 입체파도 디스당하다 생긴 이름이죠. 새로운 시대의 예술이 나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세상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혁명적인 변화가 나왔을 때 그걸 바로 수용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대미술을 막 비웃거나 풍자하거나 하는 게 저는 뭐 막연히 나쁘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중에 관점을 갖고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건 되게 우스워 보이긴 한데 막상 보고 고민하다 보니까 확실히 미래에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런 관점이 너무 당연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공감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선지자 혹은 선각자 되는 거죠. 그런 류가 사실 앤디 워홀이나 백남준 같은 예술가여서 TV가 갓 나온 시대에 나도 TV에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모두가 TV에 나와서 모두가 유명해질 수 있는 세상, 전파로 전 세계가 같은 이미지로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세상 올 거다. 이런 걸 예측하는 건 예술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상상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떤 시대에든 진보적인 예술, 아방가르드 혹은 전위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흐름들은 지탄의 대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도슨트 직업화 시켜볼까? 이걸 직업으로 하고 싶다 하고 이럴 때까지만 해도 속된 말로 블록버스터 전시라고 막 타이틀 걸려있는 것들은 최소한 지금 시즌에는 뭐 내셔널 갤러리전 수준은 돼야 되는 유아들만 있어야 했었고, 혹은 최소한 20세기의 네임드 예술가들 이름이 걸려 있어야지만 그나마 수익이 나는 형태였었어가지고, 국내에선 특히나 이런 전시 문화에 있어서는 고전의 것들에 더 열광하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근래에 와서는 이게 점점 많이 앞쪽으로 당겨지기 시작해서 일단은 20세기 미술에도 엄청나게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계시고, 더 이제 애호도나 이런 취향이 생기신 분들은 아예 동시대 예술가들 전시도 많이 찾아다니고 보시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저로선 되게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현대미술에 이런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이유는 그냥 보는 문화 자체가 좀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미술관 가는 것 자체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많았고, 거기 굳이 가봤자 막 약간 뭐 어렵고 지겹고 사치스러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기획자들도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거와는 달리 이렇게 도슨트 서비스 프로그램도 확산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이 됐든 참여할 수 있는 것들도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결국 이 시대를 이해하고 즐기기 위해 소비할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는 필요한데, 미술 쪽에서 그걸 좀 더 대중적으로 쉽게 접근하는 코드가 많아졌고, 저희 JR 전시 이런 거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공공을 위한 예술을 현대 미술에서 오히려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네 하면서 즐기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긍정적인 변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국내에서도 계속 좀 제대로 유지되길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저희 전시 찾는 포스터 이런 정보를 드리기는 했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말이 그렇지 그 포스터 보고 누구 작품 왔다 이런 포스터만 보고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명 미술관부터 일단 찾아다니길 저는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명 미술관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대형 미술관들, 뭐 저희 리움이 됐든 아니면 대기업 미술관이든 국공립미술관에 가서 현대미술을 먼저 보시기 시작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코드가 뭔지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일 좀 규모가 크고 대중적인 공간부터 시작하시는 게 좀 맛이 될 수 있다 라고 추천은 드리고요. 나는 좀 더 매니아틱한 공간을 찾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그 전시 공간 장르별로 추천을 드렸지만, 대한공간 이런 데 위주로 가시거나, 아님 마침 지금 또 광주 비엔날레 이런 막 시즌이니까 비엔날레 같은 데 가보시면은 뭔가 독특한 작품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마음에 들면은 작가 이름 체크해 두시고, 요즘 활동하는 작가는 보통 SNS 아니면 최소한 자기 페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 본인이 하고 있는 전시는 당연히 다 공개해 놓습니다. 그런 데를 또 찾아다니시면은 작가하고 인연이 생기다 보면 왠지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작품을 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이미 미술계에 깊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시작은 부담 갖지 말고 유명한 공간부터 시작하시되 그중 마음에 드는 거 위주로 깊게 점점 들어가시면 된다 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강연 때 받았던 질문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 미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좀 어렵고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고 어떤 시선으로 보면 될지에 대해서 가볍게 함께 생각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가까운 예술을 많이 보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전을 통해 배우고 현재의 미술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앞으로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예술을 즐기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현대 미술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 공유, 질의응답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